이 백신이 전 세계 경제에 의미 있는 반등을 가져다 줄 걸로 예상되는 시점을 한쪽에서는 잘 나가는 혁신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신용등급이 팡팡 떨어지고 빚에 대한 이자의 부담은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서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페드도 그걸 공언을 한 상황에서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연준이 과연 자산시장의 거품을 원할까? 아니면 적절한 과열을 원할까? 아니면 정말 펀더멘탈이 만약에 정확하게 존재한다면 이 펀더멘탈 수준까지 물론 연준이 다 매니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까지를 원할까를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연준이 거품을 원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신이 아니다. 두 번째는 연준도 자산시장의 거품을 원하는 건 아니다. 과도하게 과열이 오래 지속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다. 단 물가가 만약에 올라오는 경우에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데 내년에 유동성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요. 물가가 현재 상태는 코로나가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2019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도 그렇고 근원 물가도 그래요. 물론 전 세계 물가는 공업 제품의 공급 과잉 때문에 구조적으로 낮게 돼 왔습니다. 그게 갑자기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구조적인 요인, 공업 제품의 공급 과잉이라든지 유통 혁명이라든지 이커머스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물가를 안정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문제는 순환적 요인이거든요. 이미 물가가 2019년 수준까지 근접하거나 아니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순환적 요인으로 앞서 백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 기대가 되면 채권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올라갈수록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소위 금융과 실물,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의 괴리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커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경기의 자산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태, 소위 웩덕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는 상태, 자산시장이 주인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에는 그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그 비용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가를 봐야 되고요. 이 물가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상당히 연준의 목을 잴 거다. 그래서 많은 어떤 연준의 컨센서스가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거다. 단 금리를 손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먼저 올라갈 거다라는 걸 보는 거고, 그럼 일각에서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해서 자산 매입을 시장에서 채권을 사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거는 좀 롱텀한 얘기인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앞으로 연준이 10년, 20년 가면서 재무부의 이자 지급 비용을 낮춰야 될 연준은 또 하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드 커브 컨트롤도 하고 양적 완화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당장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백신의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돼서 물가가 상승 압박이 다소 커지는 내년에 한정해서 꾸겨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서서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내년에 한번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약간 직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센터장님께는 제가 환율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달러 약세는 그 흐름이 막 병천동지하게 막 바뀌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환율이라는 거는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난해까지의 상황을 보면 달러화가 근 한 8, 9년 정도 추세적인 강세가 유지되어 왔었고, 그 과정에 어떤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았었던 점,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트럼프 정부가 누릴 수 있었던 여러 노이즈가 또 화폐 가치에도 일부는 반영되어 왔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특히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그려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향에서 위안화도 연동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는 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이코노미스트와 어떤 분석가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우선 그 각 나라별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과 방역 활동 등을 누가 더 우수하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 그 모멘텀의 회복 속도와 순위가 누구가 뭐 그 상위권에 랭크될 거냐라는 것들을 화폐 가치가 많이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조금 이제 의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교체 부분이 지금 이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그 강달러를 지지해 왔었던 정부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하면 조금 의아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리를 조금 두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트럼프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출범. 근데 그 다음 정부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도 잘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미국의 이런 어떤 패권적 지위에 대한 의문부호가 일부는 조금씩 생긴다라고 봐요. 이제 그런 부분 등이 미세하게 이제 달러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지난 한 10년 동안에 누려왔던 것과 누려왔었던 강세가 연장되는 것은 조금 버겁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 등에 대한 반영 등이 현재 이제 좀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미국이 어쨌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부채를 지금 다시 쓰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올해를 기점해서 이제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가 100%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21년도 이후로는 빚에 대한 이자의 부담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다라면 결국은 어떤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떤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외환 시장에는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증시의 수급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수준보다 더 달러가 떨어질 걸로 보십니까? 박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원달러가요. 네, 근데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글로벌 달러가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초강세로 가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초약세로 가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좀 애매모호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추세성보다는 조금 약간 살짝 레인지의 변동성이 수반되는 행보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원달러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올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매입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환율 쪽에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캐스천이고요. 또 수출 기업들도 원달러가 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 줄 수 있을까 한국이 그런 부분도 조금 캐스천이고요. 어찌됐건 순수하게 환율적인 측면만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차 손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크게 수익이 나더라도 환으로 까먹고 나면은 뭐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긴 한데 적어도 환의 측면에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환 요인을 지금 현재 새로 투자하시는 투자들 입장이라면은 아주 크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보다 더 이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니까. 이 백신이 전 세계 경제에 의미 있는 반등을 가져다 줄 걸로 예상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지. 한쪽에서는 백신은 접종되지만 그것도 일부 국가에 접종이 되고 특히 남반구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근데 남반구는 대체로 또 신흥국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뭔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2차, 3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고 유로존은 내년 초까지 진행된 2차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백신이 계속 접종은 되지만 완전 면역은 집단 면역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써 이제 코로나가 사라졌을 거를 기대해서 활동이 늘어가고 한쪽에서는 접종, 한쪽에서는 확진자 수 증가, 한쪽에서는 사망자 수 증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로. 경제 지표도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하지만 실제로 좋아지냐? 놓고 보면 특히나 뭐 서비스업이나 관광 비중이 높은 유로존이 지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유로존이라는 적지 않은 대륙이 경기가 생각보다 늦게 회복되는 경기 회복의
경로가 좀 낮아지고 느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향이 뭐 미국의 유로존 수출이라든지 특히 중국의 EU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표가 꺾일 거라고요. 기대치보다. 그리고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내년 중후반 이후에는 좀 금리가 결국 들썩일 수밖에 없는 통화 정책이 바로 뭐 내년에 제로 금리를 탈피하거나 가능성은 지금 거의 0%라고 봐야 되는데 연준이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얘기를 꺼내지 않는 한 정책 금리는 제로지만 시장 금리는 올라가겠죠.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리고 백신의 보급이 접종이 계속될수록 미리 채권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 제로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